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9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400명대에서 내려왔지만 이번 주도 300명에서 400명대의 정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접종자가 15만 명이 넘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에서 400명대 왔다 갔다 하는 게 꽤 오래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 수치만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 코로나19 유행을 한 3번 정도 겪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3번의 양상이 조금씩 다 다른데 예. 첫 번째가 이제 대구 신천지 관련 유행이었고요. 그때는 피크가 3월 3일 날 있었고 851명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딱 한 달 만인 대구 신천지 관련 유행이 시작되고 딱 한 달 만인 3월 18일에 93명이 나왔고 7일 평균은 94명. 그다음에 다시 또 한 달 뒤에는 18명, 7일 평균 25명으로 거의 유행 피크가 있고 나서 한 2주 정도 만에 10분의 1 정도로 줄고 예. 그다음에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었거든요. 네. 2달 만에. 그런데 서울 도심 집회 관련 유행은 피크가 8월 21일 날 371명이었습니다. 이제 예. 국내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한 달 뒤 정도인 9월 15일에는 113명.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었고 10월 15일에는 한 48명. 그래서 8분의 1 정도로 줍니다. 그리고 이번 유행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시작돼서 이제 12월 24일이 국내 발생 1,237명으로 피크였거든요. 근데 1월 15일 날 한 달 정도 뒤인 1월 15일 날은 579명으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줍니다. 네. 그리고 지금 2월 15일까지도 한 456명이 나와서 4분의 1 정도로 줄어서 처음 유행이 있었을 때는 한 달 만에 8분의 1, 두 달 지났을 때는 거의 없어졌고 네. 두 번째 대유행 때는 한 달 만에 4분의 1, 그다음에 두 달 뒤에는 8분의 1이 됐는데 이번에는 한 달 뒤에 2분의 1, 두 달 뒤에 거의 4분의 1밖에 안 줍니다. 예. 이게 그만큼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면은 유행의 규모가 커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에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고 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조치나 이런 것들이 효과를 좀 덜 나타낸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진행이 되면서 현재 지역사회 안으로 감염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좀 천천히 주는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300명대가 쭉 유지된다는 게 물론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관리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큰 걱정을 할 수치인가 아니면 그래도 긴장은 많이 해야겠지만 어떤 수치라고 보세요? 저는 아직도 긴장을 많이 하고 걱정해야 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가 11월 초에 3차 대유행이 시작됐었을 때 그 당시에 대략 한 100명 정도가 400~500명 올라가는데 3주 걸렸고요. 예. 다시 또 3주 뒤에 1000명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딱 그 3차 대유행 중반부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를 누르는 압력과 올라가려는 압력이 네. 지금 서로 균형을 일부 맞추고 있는 건데 이건 되게 위험한 균형이거든요. 예. 언제 확 터질지 모르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변형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감염력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확 올라갈 수가 있고요. 예. 반대로 누르는 힘이 낮아지는 경우 이동량이 증가한다거나 또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거나 또는 개인들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준수나 또는 개인 방역, 마스크 착용 이런 게 완화될 경우는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충청도에서 육가공 업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작업 환경이 감염병에 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육가공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동화가 많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육가공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꽤 많이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비슷한 양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유럽에서도 똑같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직업과 관련돼 있는 집단 감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전체 1,376건 중에서 육가공 업체, 그러니까 푸드 패키징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 집단 감염이 153건으로 전체 10% 이상 됐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예. 근데 발생한 이유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이런 육가공업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은 아무래도 타국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이루고 자기들끼리 밀집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확진자가 한 명 생기면은 그 안에서 이제 대규모로 퍼지는 그런 양상들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감염해서 그 1,500명의 환자가 발생을 해서 그 지역 전체가 막 로컬 락다운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육가공업체 쪽도 한번 유럽에서 한번 있었던 감염이라 예.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직종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많이들 일단 불안해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인과관계는 아직 모르지만 선후관계는 있잖아요. 백신을 맞으신 분 중에 사망하시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5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말씀하셨던 그 인과관계와 선후관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인과관계라는 건 앞에 생겼던 일이 뒤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선후관계는 인과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앞뒤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물 먹고 100년 안에 죽을 가능성 100%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돌아가신 분들과의 연관성을 지금 상태에서 결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평소에도 보면 하루에 한 500명에서 1,000분 정도 돌아가시고 이런 환절기 때는 거의 1,000분 가깝게 지금 돌아가시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얘기는 거의 평소에도 한 2만에서 5만 명 정도당 한 분 정도씩 돌아가시는 건데,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이 15만 명 정도에 대해서 이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저희가 대략 이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전혀 관련 없이 돌아가실 분들도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독감 예방접종 때랑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간차에 따라서 그냥 순서적으로 그냥 앞뒤로 벌어난 일이지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기는 저희가 조금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면면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전부 다 조금 연령도 있으시고 네. 요양원에 오래 계셨고, 그다음에 지병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이제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예. 이게 어떤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되었을 가능성은 저는 아직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대규모 예방접종을 한 국가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국가들에서도 이제 사망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 발생 확률을 보시면은 거의 제일 낮은 데가 0.0006% 정도. 그다음에 제일 높은 데가 0.005%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인과관계까지 조사를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일단은 낮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19 대규모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그러면 그 예방접종한 국가의 치사율, 평상시 이제 사망률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 사망률이 올라갔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예방접종이 이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예. 돌아가신 분들하고 연관성이 있었을 가능성은 저는 좀 매우 낮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전문가분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불안함은 덜 가지시면서 순서에 맞게 접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후관계인 거지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기저질환자들일수록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더 접종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100% 안전한 거는 없거든요. 네. 하다못해 소화제를 드셔도 부작용이 있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고 지금까지 보고된 그 이상 반응은 보시면은 대략 한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0.01%에서 0.1%에서 0.3% 정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보고된 게 15,000사례에 대해서 709건이 보고됐으니까 0.47%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대부분은 이제 발열이나 통증 정도의 굉장히 가벼운 증상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과관계는 없는 상황에서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5만 건 중에 이제 몇 분 정도 돌아가신 건데, 예. 이게 다 인과관계가 있다 혹시 치더라도 굉장히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은 지금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군에서 본다면 최소한도 5%에서 20%는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양쪽을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저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오히려 본인을 보호하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간혹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시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맞아서 집단 면역이 되면 나는 안 맞아도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증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하나는 전파를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중증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는 거의 완벽해 보입니다. 예. 완벽하다기보다 한 80% 이상에서 확실히 한데 예. 문제는 이제 그 전파를 차단해주는 효과는 지금 외국의 그 보도 같은 것들을 봐도 한 30~40% 정도의 무증상 감염은 계속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 내 주위가 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해도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중증 감염으로 가거나 유증상 감염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분들 중에 무증상 감염자는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내가 맞지 않으면 결국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는, 그러니까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시는 건 알겠지만 예. 내가 예방접종을 해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예방접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내가 좀 병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병이 어떤 거냐면요. 뭐 당뇨병, 뭐 류마티스 질환, 호흡기 질환 이런 게 있다. 그럼 맞아도 될까 싶은데 보니까 의료계가 이런 분들도 백신을 맞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뭐 호흡기 및 결핵학회하고 뭐 류마티스학회, 당뇨학회 이제 이런 데에서 공동 성명서 같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제 그분들도 이 지금 말씀드렸던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노출됐을 때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백신을 맞으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큽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꼭 반드시 맞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서라도 꼭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이 생각보다 그렇게 다른 질환이 있는 분에게 접종을 해도 그렇게 민감하지 않나 보네요. 백신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힘드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예방접종 따라 다르거든요. 저희가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이상 반응, 굉장히 전신적으로 열이 나고 예. 피곤하고 통증을 느끼는 게 오히려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더 면역력이 강하다 보니까 예. 예방접종에 따른 면역 반응이 더 세게 일어나서 그런 반응들을 더 많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군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예. 어쨌건 지금 보이고 있는 어떤 이상 반응에 대한 그 보고 비율이라던가 또는 보고 양상을 봤을 때 아마 이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예방접종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시잖아요. 예. 언제 맞으세요, 백신? 저희는 이제 월요일부터 그 보건의료인, 저희 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한 5,400명에서 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접종을 할 예정이고요. 예. 저는 아마 월요일 날 맞게 될 것 아, 그러세요?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오셨을 때 그 이후의 반응 같은 걸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나와야 되는 거군요. 예,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